우리도 한국인 만큼 대우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 노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삼성전자가 고민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이를 지켜보던 인도 교사는 삼성전자가 지금 공장을 철수한다면 삼성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고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비타입니다. 저는 인도 챈나이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먼지투성이 들판에 둘러싸인 소박한 집들이 모여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해도 사실은 그냥 흙바닥에 지붕이 새는 작은 교실 하나가 전부인 곳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교육을 끝내지 못했거든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받지 못한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학교에서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가요. 어린아이들부터 복잡한 수학을 배우는 큰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드디어 이해하는 순간에 그 표정을 보면 마치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힘든 날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많은 가정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배고픈 상태로 학교에 와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제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던 중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우리 마을 근처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업 중이었는데 마을 어른인 싱 선생님이 허겁지겁 교실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카비타, 싱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소리치셨어요.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 있었죠. 아이들도 모두 궁금한 듯 싱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싱 선생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삼성 있잖아요. 그 큰 전자회사요. 그 회사가 우리 마을 바로 밖에 공장을 짓는데요. 잠시 동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큰 회사가 우리 작은 마을에 온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싱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수록 제 가슴 속에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요. 카비타, 이제 우리 사람들 더 이상 멀리 일하러 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마을에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의 흥분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서 이번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활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처럼 대부분은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갖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학교 지붕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더 큰 학교를 지을 수도 있겠죠. 우리 작은 마을이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지도 몰라요. 다음 몇 주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건설 인부들이 도착하고 우리는 공장이 하나둘씩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봤어요. 마치 땅에서 작은 도시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기계의 끊임없는 소음과 일꾼들의 외침이 우리 하루의 배경음악이 되었죠. 공장이 커질수록 우리 기대도 함께 커졌어요. 이웃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먼지투성이 우리 마을 길이 북적거리고 매일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어요. 신나기도 했지만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변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하고 전자제품과 삼성이 만드는 물건들에 대해 배웠어요. 아이들에게 다가올 기회를 잘 이해하길 바랐거든요. 마침내 공장이 완공된 날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움, 희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진실할지 몰랐어요. 공장은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미소가 지어져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니까요. 우리는 하나하나 가르치며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커다란 눈으로 삼성 공장이 먼지투성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우리 조용했던 마을이 바쁜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매일 작은 학교로 걸어가면서도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보곤 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꽃이 빠르게 피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죠. 삼성 공장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또 다른 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을 때도 있었어요. 한국의 공장들 얘기 들었어. 이런 식으로 속삭였죠. 거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받는다던데.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 수만이가 저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수만이는 공장에서 처음 일하게 된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처음 일하던 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해요. 카비타, 이건 마치 꿈만 같아. 눈이 반짝거리면서 저한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만이의 눈에서 그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피곤하고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저희 집 앞에서 해가 지는 걸 보며 수만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수만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왜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걸까? 저는 수만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불만을 이해했죠.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이 들어오기 전 상황이 떠올랐어요. 배고프던 날들, 일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던 아이들. 그래도 지금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만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복지나 노동자의 권리 같은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 옆을 지나가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수만이가 거기 있었고 빠르게 말하면서 손을 막 흔들고 있었죠. 수만이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어요. 카비타. 수만이가 소리쳤어요. 이거 들어봐. 우리가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요구하려고 해. 네, 도움도 필요해. 그 말에 제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겁이 났거든요. 만약 공장이 떠나기로 하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까? 나도 잘 모르겠어, 수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좋은 생각일까? 수만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실망한 목소리였죠. 너도 우리처럼 더 나은 걸 원하지 않아? 물론 저도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걸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우리 모두 떨어질 것 같은. 그 후 몇 주간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려고 걸어갈 때마다 무리지어 얘기하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그들이 말을 멈췄고 그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제 친구들이었고 이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첫 번째 시위 날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공장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수만이는 맨 앞에 서 있었고 가장 크게 소리치고 있었죠. 그날 저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계속 공장 생각뿐이었어요. 수만이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까? 아니면 화를 낼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어요. 시위는 점점 더 커지고 시끄러워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죠. 하지만 회사는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짜증난다는 기색이었어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한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마을의 긴장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았어요.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요. 예전엔 친구였던 사람들이 길에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조차도 갈라졌죠. 누구는 시위를 지지했고 누구는 직업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저는 양쪽 모두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수만이와 노동자들한테는 우리 중간 지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공장 관리자들에게 말해봤어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들이 단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고 했죠. 하지만 관리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이 주면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치 폭풍 속의 나무처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양쪽 모두 저를 당기고 있었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부러지지 않을지 몰랐어요. 시위가 더 커지고 더 시끄러워질수록 사람들 눈에는 점점 두려움이 커졌어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요. 우리는 모두 공장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공장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막했어요. 우리가 이 폭풍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랄 뿐이었어요. 옳은 걸 위해 싸우면서도 우리가 얻은 걸 잃지 않기를요. 하지만 또 다른 시위를 이끄는 수만이의 결연한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그날 아침 공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앞쪽에서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는 수만이 보였어요. 친구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감이 쌓여갔거든요. 가까이 갈수록 구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공정한 임금, 공정한 대우, 일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외침이 되었어요. 힌디어로, 엉성한 영어로 적힌 팻말들이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저는 수만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녀는 공장 정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최근 경영진 쪽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화난 대답보다도 더 걱정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폭풍 전야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이 꼭 그랬거든요. 갑자기 공장 정문이 열렸어요. 한국인 경영진과 일꾼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던 인도인 관리자 파텔 씨가 모습을 드러냈죠. 군중은 숨을 죽였고 저도 긴장한 채 숨을 참았어요. 회사는 여러분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파텔 씨가 말문을 열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살짝 피어올랐어요. 혹시 협상이 잘 된 걸까요?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을 보고 희망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고 그 표정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지금 당장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이 폭발했어요. 성난 외침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수만이 앞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외쳤어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수익이 부족한 거예요? 파텔 씨는 군중을 진정시키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제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회사도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지만 또한 그들은 그가 말을 마칠 틈도 없었어요. 누군가 군중 속에서 돌을 던졌거든요. 그 돌은 파텔 씨를 맞히진 않았지만 뒤쪽 벽에 크게 부딪혔어요. 큰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모든 게 멈췄어요. 파텔 씨 얼굴에 맺힌 충격은 주변 일꾼들의 표정에서도 그대로 비쳤어요. 그리고 곧 혼돈이 시작됐어요. 일꾼들이 앞으로 몰려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분출되었어요. 공장에서 경비원들이 쏟아져 나와 파텔 씨 앞에 방어선을 형성했어요. 밀치고 떠밀리고 고함과 비명 소리가 난무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했어요.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대화하고 협상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선 안 되는 거였는데 혼돈 속에서 수만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크게 들렸어요. 우린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요.
이 공장은 우리 피와 땀으로 세운 거잖아요.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어요. 그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었지만 사람들 사이가 너무 빽빽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이 점점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두가 멈추고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봤죠. 경찰차들이 공장 정문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징조였어요.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 이후에 몇 시간은 몽롱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고 일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죠. 여기저기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몸싸움도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 제 이웃들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계속 수만을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군중은 조금씩 흩어졌어요. 경찰은 공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남은 일꾼들은 그 뒤에 서서 여전히 분노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드디어 수만이 보였어요. 그녀는 도로변에 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얼른 달려갔죠. 수만, 괜찮아?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패배감이 가득했거든요. 이제 끝났어. 카비타.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어요. 공장을 닫을 거야. 경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발밑에 땅이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공장을 닫는다고.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차마 그 생각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수만이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그저 공정하길 바랐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저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에서 막혀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공장은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햇살이 공장 건물 뒤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머릿속엔 계속 제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기고 있는 건지 그 미래가 두렵기만 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을 가득 채웠던 희망이 이제는 아주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엔 먼지와 절망의 냄새가 실려 있었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두려움과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우리의 꿈이 사라져가는 걸 슬퍼하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났어요.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찼죠. 집 밖으로 나서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거리가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먼지투성이의 길을 따라 마을 중심으로 걸어갔어요. 발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봤죠. 사람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여기저기서 들리는 혼란스러운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제 친구 라울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카비타, 소식 들었어? 라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이 떠났대. 공장을 폐쇄했어. 마치 누군가 제 배를 세게 때린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겨우 말을 더듬었어요. 라울이 공장 문에 붙은 공지를 가리켰어요. 영어와 힌디어로 적혀 있었지만 어느 언어로 읽든 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공장이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웃과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폐쇄의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공장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던 미라는 손님도 없이 한가롭게 앉아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손님도 없어졌어. 그녀는 제가 지나갈 때 간단히 말했어요. 보건소에 갔을 때는 파텔 박사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공장이 지원을 끊으면 더 이상 보건소를 운영할 수 없어. 그는 슬픈 눈으로 설명했어요. 미안해, 카비타. 이 보건소가 마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보건소는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줄이었거든요.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손에 파묻고 있는 수만을 봤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은 울어서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수만,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위해 싸운 거잖아.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을 거야. 하지만 수만을 위로하면서도 저는 마음속 깊이 우리가 회사와 대립하는 대신 협력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공장이 아직 열려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학교로 갔고 학생들이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부모들은 이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겨우 3명의 학생만이 교실에 왔어요. 항상 밝고 배움에 열정적이던 작은 라니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정말로 우리 다시 가난해진 거예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녀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라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마음과 머릿속에 가진 것에 달려 있단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하지만 빈 교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학교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공장이 사라지면서 많은 가정이 벌써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매끈하고 잘 정비되었던 도로가 뜨거운 햇볕 아래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수리할 돈도 없었죠. 마을을 안전하게 밝혀주었던 가로등들도 하나둘씩 꺼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버려진 공장을 지나쳤을 때 텅 빈 창문들이 마치 속이 빈 눈처럼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은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인 샤르마 할머니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도왔어요. 고마워, 카비타.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요즘은 물 길러 오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네. 회사에서 새로 판 우물도 벌써 마르고 말았거든. 저는 그 우물이 설치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나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그 우물이 우리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우리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서 멍하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시위를 이끌던 친구 수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제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이제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겨우 몇 명의 학생들만 왔고 교실은 너무나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빈 의자들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마을을 걸었어요. 우리가 약을 받던 클리닉은 문이 닫혔고 새로 깔린 도로에는 벌써 금이 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잃었던 발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채소를 팔던 페테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카비타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예전처럼 맛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예전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일자리를 찾아 큰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슬픕니다.